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테일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연말 따뜻했던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새해 들어서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무려 8거래일째 연속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 마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도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합권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금요일에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윤재인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힘 빠지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힘을 좀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힘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힘을 드리나요? 네,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실 거잖아요. 네, 어쨌든 주식시장에 제가 긍정적인 부분들만 얘기하는 건 또 전문가로서 소임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좀 올라오나 싶더니만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살짝 눌려주고 조정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조정은 역시나 그냥 단순 조정이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열되는 그 식히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좀 눌려주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 가격대가 한 2,500선을 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2,500선에서 계속 지지받아주고 저항받아줬던 주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깊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500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2,500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CPI 발표가 됐죠. 그래서 시장에 부합하는 이런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서 금리 인하가 좀 더 늦춰지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오히려 겁을 먹고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더 떨어지겠다 이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시다 보면 결국 내가 매수 타임을 못 잡고 올라갈 때 따라 타다가 결국 물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차트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내 종목에 이 추가 매수할 자리들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강세가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 두 섹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AI 좋아질 거다, 로봇 좋아질 거다. 그래서 작년 말 그리고 작년 중순부터 계속해서 그쪽 종목 좀 유심히 보셔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침해 해놨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을 텐데
이제 와서 이제 AI나 로봇 쪽을 따라가자니 괜히 또 겁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따라 타다가 괜히 다치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종목 내가 좀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눌림목 구간을 잘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올라갈 때 따라 타는 건 절대 금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 혼자서 이런 대응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나는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시면 그 대응 전략 제가 하나하나 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의 정말 혼란스러운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기웅멘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많은 고민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정된 15분 동안에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왕발전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5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시네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종가는 44만 8,500원으로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고점이 작년 7월 26일 76만 4천 원에 찍혀 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주목받던 시기가 지나고 지금 이제 횡보 구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네. 나타냈죠. 뭐 테슬라에 대한 뭐 악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가 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 8월 달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아마 이게 개미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21만 원대에서 76만 4천 원까지 거의 한 3배 이상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큰 시세를 분출해준 이후에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41만 4천 원이에요. 41만 4천 원이 매물대도 굉장히 두껍고 이 매물대가 두껍다라는 건 결국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었던 사람이 많다. 그래서 다시 이 가격대만 오면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높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성기를 누렸던 최고점 76만 4천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수가가 57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 포스코홀딩스로 내가 수익을 보겠다,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본전 어떻게 해서든 본전을 보거나 약 순실 구간에서 탈출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냐를 목표를 잡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중이 20%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많으신 편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주요한 지지 구간 그리고 매물대가 가장 두꺼웠던 구간 41만 4천 원 부근, 41만 원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평단을 낮추기만 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7만 원 가격대니까 지금 주요하게 저항을 받는 구간은 5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박스권에서 계속 핑퐁 왔다 갔다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41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만 잘 해주시게 되면 충분히 내가 본전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41만 원 구간에서 꼭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짜리는 41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평단가 낮춰서 본전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고요.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톡방에 종목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방법은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리치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거를 정정해 주신 것 같아요. HMM이고요. 2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입니다. 비중도 꽤 되시는데 해운주예요. 요즘 굉장히 홍해 리스크 때문에 많은 관심 모아지고 있고 또 많이들 이제 해운주에 더욱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종가도 2650원으로 본저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는 이제 좀 올라갈 사이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과거 차트를 돌려보시게 되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도 초반대의 가격대가 저점이 2,100원이었어요. 근데
5만 1,000원까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운 관련주들이 그동안 힘을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시즌이 종료가 되어가고 있고 금리 인하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운 쪽, 이 물류 쪽에 사이클이 한번 돌아올 거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홍해 리스크를 떠나서라도 해운 관련주는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셔도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부각받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일단 21,2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은 올해 중순에 또 굉장히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타적으로 끝낼 종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려올 때마다 이것도 조각 투자해서 가져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올 연말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은데 비중이 50% 들어가셨네요. 일단은 비중이 좀 크세요. 그래서 본정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빠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할 내 여력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본정가까지 오시면 비중을 좀 덜어내셔라. 이런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전자홀딩스입니다. 1,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전자홀딩스 오늘 종가 1,032원에 마무리했는데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하락 장세 보여주고 있다가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 시점이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전자홀딩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닥을 잘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바닥, 다시 말하면 하방 경직성이 뚜렷한 종목들은 느닷없는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전형적인 저는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저는 발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캔들이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터져주고 있어요. 자, 이번 이 캔들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실려졌고 윗골이 길게 달린 이 캔들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어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의 국면을 맞아줬기 때문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 물려있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번 시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윗꼬리가 결국 달려줬다라는 건 내가 그냥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 본정가를 처음에 줘요. 그러면 나 안 팔아야지, 나 수익 보고 팔아야지 하면서 일단 한번 넘긴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내 본정가 와요. 그러면 그때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팔아야 되나? 아니야. 수익 좀 더 봐야겠다 하고 또 버텨요. 근데 세 번째 때는 웬만하게 강심장이 아닌 투자자들은 이번에 또 내려갈까 봐 본정가에서 다 팔아 제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들 물량을 빼앗아 오는 과정이다. 이런 매집봉들이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의 준비를 끝내고 이제는 상승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은 잡아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보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1,100원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1,4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상승할 때 1,400원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1,400원까지 와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다, 비중을 어느 정도 털어내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제가 그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홀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댕래님께서 보내주신 한성엔지니어링입니다. 13,3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7%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한성엔지니어링 오늘 종가는요. 9,50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플랜트 기업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이라든지 방산 쪽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총선 전까지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책적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한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고점이다 혹은 뭐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13,380원이에요.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업적으로 보면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잠재 성장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좀 이 가격대가 정확히 좀 애매한 가격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8,3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들고 가 보시고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가까지 나오면 굳이 수익까지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본전가 오시면 딱 탈출을 하시고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종목, 내 실생활에 좀 가까운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얼마 되지 않은 한선 엔지니어링 아직까지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그리고 저점, 고점을 잡기에는 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APS입니다. 매수가는 8,205원에 매수가를 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APS의 오늘 종가는요. 8,860원으로 23%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S가 보니까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엮여 있더라고요. 좋은 건 다 있는 기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 CES 24에서 이 투명 TV, 투명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이 APS도 같이 성장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술력이 단순히 하루 이틀 지나고 끝날 만한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 전망성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전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차트 패턴을 굉장히 좀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바닥은 잘 다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리고 차트상 하방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선마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뚫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는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것도 좋고 저는 11,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욕심을 덜어내시고 싶으시면 비중의 한 20% 정도라도 팔아내시고 11,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니몰입니다. 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네요. 어저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토니몰이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토니몰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소비주 쪽이나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쪽을 좀 유심히 보셔라. 이제는 사이클이 온다 하더니 저는 이제는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어쨌든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5,600원이신데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크게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벌써 이 저항선을 뚫어주지 못한 게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부분만 벌써 2번 돌파를 시도해줬고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지막 종목을 하다가 시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토니모리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요. 지금 6,700원 부근이 강력한 저항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원 부근에서 쭉 상승을 하다가 이 6,7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줬지만 또 떨어지고요. 6,700원 구간이 마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패턴들을 쭉 지켜봐왔을 때 이번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 가격대만 제대로 뚫어준다라고 하면 새로운 52주 신고가도 찍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6,7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셔서 수익을 챙기세요. 내 계좌로 수익을 충분히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돌파한다라고 하면 쭉쭉쭉 지켜가 보시고 한 8,000원 선에서 욕심을 더 내지 않으시고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량이네. 비율을 어느 정도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높게 가져가시는 것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니모리까지 마지막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시간 내에 내가 상담을 못 받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저희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상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불금을 좀 기다리면서 장대 양봉 제발 오늘만큼은 나와라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보다 더 빠지면서 결국엔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째 계속 내리고 있는데 거기다 조금 더 아쉬웠던 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시세를 내주나 싶었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해요. 어쨌든 지금 CES 2024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ES 2024는 결국에 각지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내 기술을 선보이고 뽐내는 잔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투명 TV, 투명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위해 10조 이상 투자하겠다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내려가는 건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쭉쭉쭉쭉 계속 양봉만 뜨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고 이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락을 하니까 괜한 이제 악재들 붙이면서 이걸 명분 삼아서 이래서 내려갔다 저래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올해 이제 지수, 코스피 지수를 가장 많이 견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반도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이 예상 매출치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아서 이 기대감이 다 끝나버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지지선의 중요한 변곡점 위치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수가 내려가든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로서 내 종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을 봐도 저는 아직까지도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종목 장세도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종목들 대다수가 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비트코인이 국내에서는 좀 그림의 떡이 됐잖아요. 좀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막상 이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해 봐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결국 승인이라는 게 확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기대감, 재료가 사라지면서 비트코인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죠. 자, STO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좀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STO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뭐 끝났다, 계속 하락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ETF 가장 큰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 ETF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리고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현물 ETF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ETF도 벌써 신청 건수만 7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호재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TO 관련주들이 급락을 보여줬습니다만 저점에서 잘 잡아 놓으신다라고 하면 올 4월 총선 전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그럼 역시나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계단 기법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천국의 계단 기법 한번 말씀드려보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우리가 금요일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내일이 주말이니까요. 내일이 주말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말이 더 달고 값지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9to6라고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야근이다 뭐다 해서 네. 11시, 12시까지 매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나갈 때는 계속 많아져요. 결국 내가 이 삶이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이 자본주의의 노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앞날이 너무 네. 깜깜해지고 우울해진다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게 하고 돈이 일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수단은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근데 이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되고요. 뭐 주식시장의 상승기부터 하락기 이런 걸 몇 번이나 경험해 봐야지 비로소 내가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 텐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도구를 통해서 이 경험들의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 인생이 바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하우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주식시장을 겪었던 모든 방법들, 매매법들을 녹여놓은 게 바로 천국의 계단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제가 만들어놓은 기법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배우실 수가 있고 이 수익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퇴 연령은 빨라지고 있는데 또 100세 시대 앞으로는 110세까지 살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두려워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는 필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기법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천개 기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천국의 계단 기법 핵심은요, 바로 세력이에요, 세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정보도 없고 시장에 관심도 없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와, 이거 뭐야? 이거 세력들이 그쵸. 그동안 엄청 많이 모아놨었던 종목이구나 하면서 너무나 부러워하잖아요. 이 종목 좀 과거에 잡아놓을 걸, 과거에 잡아놓을 걸. 자,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 흔적들을 찾아내서 이거 세력주구나.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은 좀 소외되어 있지만 세력들이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이 종목을 미리 사두면 세력들이 가격을 펌핑시켰을 때 나도 팔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천국의 계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계단 기법은 단순히 뭐 5%, 10% 뭐 이렇게 짧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작게는 30%에서 50%, 크게는 100%, 200%까지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천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포착해서 나도 같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뉴스에서 이 종목 좋다 할 때 나도 판다. 바로 이 전략이 천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장에 소외되어 있을 때 횡보하고 있고 이제 급상승을 나오기 그 직전에 우리는 매수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 국면에 매수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간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을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의 계단 기법을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천개 기법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직접 써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뭐 시간 길게 투자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이 5초만 투자를 하시면 이 천개 기법 다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예시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한국 무브넥스, 현대바이오 이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시는 눈에 보이는 게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개 기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요. 이 기둥 하나로 1차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기 때문에 나는 매수 타점만 이제 어디서 잡을지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타점은 어떻게 잡냐면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 시도를 할 때 매수 타점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계단은 빨간색 굵은 선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굵은 선이 보이실 거예요.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굵은 선을 캔들이 터치를 해주거나 돌파 시도를 해주거나 돌파를 해줬을 때 우리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떠주고 세 번째 계단 터치해줬을 때 가격대가 5,000원대예요. 이 5,000원대에서 9,420원까지 무려 9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고 첫 번째 계단이 있어요. 첫 번째 계단은 검정색 붉은 선인데 이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둥이 떠주고 빨간색 선 터치를 해줬어요. 하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검정색 선 첫 번째 계단을 완벽하게 이탈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면 되고 그 손절폭은 보통 5%에서 10%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손절을 하실지라도 내가 세력주 하나만 잘 잡으면 그 손실분은 충분히 메꾸고도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투자자들은요. 손익 비율을 굉장히 잘 지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잃을 때는 1, 벌 때는 2에서 4, 크게는 10까지 버는 그런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승률이 10%밖에 안 돼도 오히려 내 계좌는 우상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내 매수 타점, 그리고 손절 타점, 이 천국의 계단 기법 하나로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세력주기 때문에 수익도 90% 이상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바이오 차트예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두 개 떠졌다라는 건 세력들이 매집하고 응축하고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없이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단 손절 라인도 깔끔하게 지키셔야겠죠. 손절 라인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고 이 첫 번째 계단에서 계속해서 지지해주면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바이오도 40%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옆에 주식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라면 좋겠지만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천국의 계단 기법이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는 과외 선생님처럼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천개 기법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신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도 수익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만 내가 늘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님들이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개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천개 기법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옵티코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신 정보 관련된 종목들, 6G 관련된 종목들 어제 참 잘 갔는데 오늘은 다 음봉 마감을 했었고 사실 옵티코어처럼 오늘 이렇게 시세를 내준 종목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옵티코어 오늘 추가적으로 25% 넘게 또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일단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JY 이펙트라고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용 이펙트, 네. 네, 재용 효과라고 해서 삼성전자 이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이제 6G에 전폭적인 투자를 그쵸.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 굉장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졌죠. 네. 윗골이 달렸는데 심지어 거래량까지 좀 맞아요. 실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6G가 상용화되기까지는 2030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세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뉴스나 호재를 퍼뜨리면서 가격을 좀 올려줬고 오늘 세력들이 좀 빠져줬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고 또 앞으로의 재료도 좋고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들어가시면 저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특히나 어제 이게 너무 6G가 너무 좋은 것 같아. 5G보다 5배가 빠르니까 그쵸. 이거 좀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호재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선 매수를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어제 팔아도 좋았을 거고요. 오늘 맞아요. 팔아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못 팔아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뉴스에 삽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고 그 악순환 1000개 기법으로 선침해서 제가 네. 그 악연의 고리 다 끊어드릴게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3,700원 고점 찍어주고 1,1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 하방 경직성 저점 잘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세력들의 펌핑이 한번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제가 이제 1000개 기법이 떴을 때는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 날 여러분들께서 매수만 하셨다라고 해도 58%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오늘 종가 마감된 부근에 팔았다고 하셨더라도 한 40% 정도의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다 챙겨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나 호재에 휘둘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58%, 60% 이런 수익률 다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이 하락은 예견이 돼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부분이 2,200원 이 고점 부근에서 결국에는 이 저항을 이겨주지 못하고 굉장히 거래량이 실려졌다란 말이에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거래량이 좀 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려준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 종목이 허기웅 전문가가 6G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좀 불리하다. 뭐 수익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만 불리한 싸움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옵티코어 제가 보는 눌림목 자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옵티코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받은 종목 옵티코어부터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던 종목이었는데 JY 이펙트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6G를 들고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다수 종목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윗꼬리를 길게 다면서 오늘 투자자분들 참 힘들게 했을 텐데요. 저희는 이 종목을 11월 달에 1000개 기둥으로 포착을 했었던 종목이라는 점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지금이라도 1000개 기법의 위력을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참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로보스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30% 상한가를 꽉 채우면서 아침을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은 사실 로봇 갖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처럼 정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침엔 참 잘 갔는데 좀 많이 뺐죠. 로보스타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좀 다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분출이 그쵸. 됐다가 막판에 좀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주면서 좀 늘려주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지금 사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네. 얘기죠. 로봇 관련주 이제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셨으니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좀 과거에 우리가 미래를 재단할 수도 없고 예견할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분석을 하고 예상은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진짜 매수해라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자,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도 또 올라가겠지 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는데
지금 뉴스에 사시면 항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점에 있을 때 하방 경직성을 뚜렷하게 잡아주거나 이 쌍바닥 패턴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을 선침해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CES 24에서도 굉장히 많은 로봇 제품들이 네.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셰프 로봇부터 비서 로봇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과 AI는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야가 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따로 있죠. 역시나 저출산되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생산성 있는 이 인력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인데 로봇이 그냥 단순 업무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AI가 결합된 로봇이라고 하면 결국 인간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이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랑 로봇은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봇스타 1000개 기법이 언제 떠졌냐면요. 11월 16일 날 떠졌어요. 11월 16일. 자, 이때 매수하시면 좀 여유롭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윗꼬리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하방 이탈을 해서 이제 끝난 종목이다라고 보시기엔 좀 어렵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개 기법을 좀 받아 가셔라. 그럼 이런 뉴스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력들이 1차적으로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빨간색 선인 세 번째 계단을 돌파 시도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대에서 과감히 매수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려주면서 거래량도 좀 실어졌죠.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운 부근, 이 부근을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보스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1000개 기법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노란 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는 투자하시는 분들 참 발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기술도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뉴스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LG전자에서 이제 로봇과 협업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딱 이끌었는데 오전장과 오후장의 시세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오전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통곡의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종목을 11월 달에 좀 포착했었던 종목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도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 방금 전에 로보스타처럼 역시나 11월 달에 참 많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저희 포착이 됐었습니다.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11,710원까지 좀 고점을 보여주면서 거의 목표가 다다랐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덜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기고 있으면서 실적이 좋고 재무가 좋으면 이게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쵸. 종목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SP 시스템스가 그 조건에 딱 부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과거에 급등했었던 이력도 있고요. 네.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위에 레일에 이렇게 윙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로봇들 있잖아요. 이런 걸 겐트리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쪽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내 로봇 수주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에 비해서 저는 너무 가격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수가 말씀해 드렸고 목표가까지는 아직 좀 아쉬운 모습이긴 그쵸. 합니다만 9%의 수익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이 작년 9월 달에 거의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린 건 항상 수익을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쵸. 방송에서 나오는 만큼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서 1차 목표가를 네. 낮춰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있거든요. 자, 고점 19,000원, 2만 원 찍어준 이후에 하락을 해줬는데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상승을 기반한 상승했을 때 들어 올린 가격대에 비해서 현재 좀 작다라는 거고 지금 바닥을 너무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닥 8,36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저점 조금씩 올려쳐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량 두꺼운 부근 오늘 돌파 시도를 해줬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 줬다라는 거고 다음번에 상승 때는 이 상승 이상으로 수익이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가져가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SP 시스템즈 아직 목표가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 12,000원부터 먼저 도달해보자. 이 말씀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대동 종목,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요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농슬라라고 불리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고점이 12월 22일에 나왔어요. 목표가 이미 도달한 종목인데 요새는 오늘은 4%대 강세 보이긴 했지만 요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벌써 40% 넘긴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네, 대동도 제가 11월 24일 날 이 종목 좀 매수하셔도 그쵸, 괜찮다. 맞아요.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41%, 네. 1000만 원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400만 원 정도 수익, 오늘 소고기도 드시고 뭐 좋은 뭐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셨을 네.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대동 종목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 보기만 하시기엔 좀 어렵고 여기에 따라가는 게 항상 자율주행 쪽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쪽을 이제 자동차 업황을 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업황들이 매출도 좋고 실적도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주가가 좀 반영될 때도 되지 않았나 포텐셜이 한번 터져 나올 타이밍도 이제 저는 나왔다라고 해서 자동차 쪽으로도 엮이고 로봇 쪽으로도 엮이면 호재, 겹호재라고 하죠. 이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목표가 19,000원 이미 달성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매물대 두꺼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하방 경직선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파를 3차례나 못 해줬어요. 거의 한 28,000원, 21,000원, 28,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보여주면서 쌍봉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해줬으나 한 번 더 떨어졌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 최고가 경신할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1000개 기법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한번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 목표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동국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 측면에서도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너무 좋은 기업이고 이미 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런데 차트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 상황과 다르게 동국제약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또 달렸어요. 이 종목 벌써 누적 수익률 23% 넘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얼마나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뭐 딱히 호재가 없습니다. 네. 딱히 호재도 없고 뭐 시장에서 엄청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하지만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브랜드 인지도 있죠. 그쵸. 실적 잘 내주고 있죠. 근데 차트는 바닥이에요. 이런 종목 안 사면 어떤 종목 들어가야죠. 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걸릴 수 있는 게 뭐 고령화, 식습관 변화 등의 복용 연령층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 중이라는 얘기는 이 고령화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네. 있고 정책에서 이 고령화, 노인들 복지 대책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면 동국제약도 한번 꿈틀거려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화장품 쪽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사업 다각화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있을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락을 멈추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은 저는 오래 길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종목이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긴 차트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차트상 굉장히 저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정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차근차근 상승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려준 이후에 엄청난 호재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력들은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악재나 이런 걸 한번 나와주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가격을 개미들 한번 흔들어주고 개인 투자자 흔들어주고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동국제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16,000원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신규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상, 그리고 2차 목표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네. 분들에게 다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청계기법도 받아가시고 이 목표가도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약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노란톡방 내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신규 진입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동국제약 한번 눈여겨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16,0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펜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 상담 시간에 참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넘기면서 이 종목도 25%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 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펜트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 두 가지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도체 쪽을 살펴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실적, 좀 이 적자폭을 많이 메꿨을 것 같다라는 기대치와는 다르게 예상보다는 좀 덜 메꿨다, 이런 관점에서 주가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반도체 회복의 기대감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거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내려간 거고, 역시나 이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장비, 소부장 관련주 역시나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올 때 뭐 뉴스나 뭐 이런 악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조금씩 모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조각 투자하는 건 좋으신데, 예를 들어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같은 이미 올라간 반도체를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면 요거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면서 역시나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1000개 기둥이 2개가 나와졌죠. 상승 여력이 훨씬 크다라는 거고, 떠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13,35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노란톡방에 상담 주셨던 분들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서 찾아보니까 이 종목은 한 12,000원대에 좀 걸쳐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정고점 부근이 한 13,350원인데 이 정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12,000원 부근에서 일단 조정이 한번 나와줄 수는 있어요. 네. 제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지금 자리부터 쭉쭉쭉쭉 수직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상승과 조정을 반복, 이 파동을 만들어주는 게 주식 차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두꺼운 부근이고, 그리고 정고점 부근에 가깝기 때문에 1차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 이럴 때 내가 취해야 될 가장 유리한 전략은요, 내 본전가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잡아가셔서 이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내 평단가를 높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펜트론까지 리뷰 받아봤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고 또 CES부터 JP 모건 헬스케어까지 참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 시장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